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용모입니다. 저는 메디얼 오픈 HT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디포미티는 코로나 플랜에서 생기는 디포미티인 베루스나 벨구스 디포미티가 있겠고요. 세지탈에서 제뉴리커바툼이나 포스테리어 티비얼 슬롭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겠고, 이러한 두 가지 현상들이 믹스되는 패턴들이 있겠습니다. 세지탈 플랜 디포미티에 대해서는 동일한 플랜에서 오스테오토미를 해야 되겠고요. 코로나 플랜 디포미티는 이 플랜에서 오스테오토미를 해야 됩니다. 제뉴 리커바툼 같은 경우에는 슬롭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티비얼 플렉션 오스테오토미를 쳐서 각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미디얼 오픈 HTO의 경우도 약간 포스테리어 슬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롭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티비얼 디플렉션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겠고, 라타랄 크로즈 웨지 오스테오토미의 경우에도 약간 슬롭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플레인 디포미티인데, 제뉴 발굼에 대해서는 디스탈 피모럴 오스테오토미를 하는데 뒤에서 한승봉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제뉴 발굼에 대해서는 하이티비얼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겠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미디얼 오픈 HTO를 설명드릴 거고요. 뒤에서 라타랄 크로즈 웨지 오스테오토미는 송상중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도움 오스테오토미나 인버티드 V쉐이브 오스테오토미 등도 시행됩니다. 이게 1958년부터 시행돼서요. 1965년에 코벤트에 의해서 굉장히 파퓰라이제이션 된 6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수술 같습니다. 현재는 미디얼 오픈 HTO가 여러 가지 인스트루먼트의 발전과 함께 커런트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요. 라타랄처럼 라타랄을 클로징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 오스테오토미를 치게 되면 콜렉션 앵글이 커지겠고요. 인버티드 V쉐이브로 해서 헤미 클로즈드, 그리고 헤미 오픈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를 티비얼 튜버클 상방에서 자르는 방법이나 하방에서 자르는 방법들이 있겠고, 또 유니플라나 방법이나 바이플라나 방법으로도 수술하고 있으며, 또 매뉴얼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라타랄에 비해서, 라타랄 크로즈드에 비해서 미디얼 오픈 HTO가 수직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콜렉션할 수 있고 수술 술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넌유니언이라든지 파트로피모럴 컨택 프레저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겠고요. 미디얼 오픈 엣지에서는 포스테리어 슬롭이 약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PCL 디피션시가 있는 환자들에서 사용하기 유용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포스테리어 슬롭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디얼 오픈 웨지 오스테오토미는 정상적으로 코로나 플랜에서 시행하는 오스테오토미이지만 사지탈 플랜에서도 컬렉션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그런 점을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파텔라 바하를 야기할 수 있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미디얼 오픈 HTO는 일반적으로 제뉴 발움을 가지고 있는 미디얼 OA인이라든지 크로닉 리가멘트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환자들, 메니스커스 루트 테와 같은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제뉴 발움이 있을 때 시행될 수 있는 수술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디얼 OA가 있는 경우에 약간 벨구스 얼라이먼트를 이루는 게 에이밍하는 게 목표이겠고요. 이를 통해서
로드를 라테랄 쪽으로 트랜스포함으로써 페인을 릴리프하고 TKA를 딜레이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니 조인트의 펑셔널 엔벨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니 조인트에 들어오는 로드의 프리퀀시와 그리고 인텐서티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개의 경우에 아나토미가 문제, 카이네틱, 카이네마틱, 그리고 피지올로지가 문제 것들, 트리트먼트 팩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약이나 수술 또는 리해빌리테이션을 통해서 작아져 있는 환자들은 대개 이 엔벨롭이 작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증가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하겠고, 이 중에 오스테오토미가 노말과 가장 가까운 피지올로직 엔벨롭을 갖기 때문에 토탈리나 또는 유니니에 비해서 더 좋은 술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니니의 경우에 리비전 토탈리를 했을 때 펑셔널 리절트가 죄송합니다. HTO의 후에 하는 그 토탈리 컨버전이 유니니의 실패에 의해서 후에 하는 토탈리 컨버전에 비해서 펑셔널 리절트가 좀 더 나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009년에 비해서 2016년까지 아주 그 빈도가 래피드하게 인크리징하고 있는 상황이고, 젊은 사람일수록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서 94%의 좋은 리절트가 있고 15년에서 20년이 지나도 70% 이상에서 굿 리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HTO에 대한 리서치 아티클들이 한 1883개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미국과 독일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내는 나라 중에 3개 중에 하나로 꼽혀 있습니다. 이러한 HTO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바이오미카닉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환자를 케어풀하게 셀렉션해야 되며, 정확하게 프리오퍼레이터리 플래닝을 해서 컬렉션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수술의 가장 아웃컴을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그러한 이유는 그 약간의 컬렉션 앵글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조인트라인의 로딩 자체가 쉽게 상당히 크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프리오퍼레이터 플래닝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스케이프란 정확한 서지컬 테크닉과 스테이블한 오스테오신시스를 이루어서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HTO의 경우, 메디얼 오픈 HTO의 경우는 대개 60세 이하에서 전반적으로 관절 상태가 좋은 메디얼 OA에서 시행할 수 있겠고요. 파테로 피모럴 조인트 그레이드 2, 3 정도의 콘드롤 인저리가 있거나, 그다음에 크로닉 리가멘트 인서피션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엘백 그레이드 2 및 케이건의 로렌스 그레이드 4에서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는 미디얼 OA가 심한 환자이고 파테로 피모럴 프라브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 자체가 미디얼 OA 심톰이었기 때문에 HTO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따라서 AAOS, ICL에서는 환자가 명확하게 메디얼 OA 프라브럼을 가지고 있고 파텔로피모럴 콘드롤 인저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페인이 심하지 않다면 컨트라인디케이션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20도 이상의 콜렉션 앵글이 필요하거나 PFJ-OA가 그레이드 4 이상인 경우, 서브룩세이션이 TBR 서브룩세이션이 1cm 이상인 경우, 엘베 그레이드 3 이상, 그리고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메니스텍토미를 시행한 경우는 시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수술 방법이냐는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비스테이어 환자의 경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스모킹 환자에서는 넌유니언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크로즈 웨지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 후지사 포인트, 그리고 가급적이면 ICRS 그레이드 3 경우에 후지사 포인트 정도를 컬렉션 앵글로 생각하고 하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덕데일 메소드, 미니아치 메소드, 그리고 룰러 캡 메저먼트라든지, 그리고 수술실에서 케이블 메소드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컬렉션 앵글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 가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 저는 덕데일과 룰러 캡 메저먼트와 케이블 메소드 세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컬렉션 앵글을 정확하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들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 리프로듀서빌리티가 낮고 인터옵저버 베리에이션도 많으면서 레디올링 메저먼트 하는 데 있어서 부정확성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환자이지만 앵클은 뉴트럴로
핥고 찍은 오스렌트그램과 익손 로테이션 상태에서 찍었을 때 2도 이상의 각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술 전 프리오프의 메저링 각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라테럴 스페이스에 조인트 스페이스에 세퍼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에 측정했던 각의 메저먼트 앵글에 변화가 올 수 있고요. 요즘은 최근에는 레이턴트 메디얼 렉스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오버 컬렉션의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1992년에 이미 니조인트에 라테럴 캡슐 렉스티가 있는 환자들에서 조인트를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각을 재게 되면 알파 각도만큼 더 스트레칭에 의해서 각도가 더 벌어지게 되겠고 이 방법대로 준비를 하고 나면 오버 컬렉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알파 각도 라테럴 렉스티만큼은 제외하고 빼주고 나서 다시 각을 교정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인트 라인 컨버전스 앵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상적으로는 0에서 2도 있지만 3도 이상의 각도가 스탠딩 엑스레이에서 보일 경우에 소프트 티슈 렉스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수술 전후에 쟀던 조인트 라인 컨버전스 앵글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버 컬렉션의 가능성이 높음을 조심하라고 하였고요. 왕준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라테럴 레이턴트 메디얼 캡슐 렉스티가 있으면 오버 컬렉션의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인트에 티비아에 서브룩세션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양 선생님께서는 수술 전에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 찍었던 엑스레이와 슈파인 간에 찍었던 엑스레이에서 웨이트 베어링에서 오버 컬렉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다리를 발바닥을 엑시얼 컴프레션을 주면서 다시 한번 케이블 메소드를 사용해서 파이널 컬렉션 각도를 결정하는 것이 오버 컬렉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고요. 인용 교수님께서는 케이블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각에 비해서 라테럴 벨구스 스트레스를 주면 더 컬렉션 각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수술 전에 재는 각도를 재지 말고 벨구스 스트레스를 주면서 오버 컬렉션 되는 거를 다시 좀 덜 적은 각도로 수정하여서 수술실에서 교정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 전에 확실하게 각을 측정하였다 하더라도 수술실에서 다시 한번 그 각이 맞는지에 대해서 체크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각으로 타겟팅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문들이 나와 있지만 일단 50도 이하라는 경우라면 언더 컬렉션이 되는 것 같고 67도 이상인 경우에 오버 컬렉션이라는 말이 많으며 인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55도에서 70도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종근 선생님께서 발생 5년 팔로우한 339명의 환자에서 언더 컬렉션 되었을 때 페일러와 관계된다고 하였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각도에 대해서 과연 논문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타겟팅 포인트로 잡고 있고 컬렉션 앵글의 어셉테블 레인지에 대해서 시스테매틱 리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후지사 포인트 62% 하지만 52에서 62.5%고 웨이트 베어링 라인은 50도에서 50%에서 70%까지 정을 타겟팅으로 하며 벨구스 각도는 3에서 4도 있지만 어셉테블 레인지는 0에서 8도 정도 이 정도까지 넓은 범위에서 지금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시행했을 때 정확한 애큐러스 장치가 어떤 논문에서는 23%, 어떤 논문에서는 96%로 굉장히 베리어블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들로서 메저먼트 에러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룰 오브 썸 메소드에 의해서 1도 1빌이라고 하는데 TBR 위드스에 대해서 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다음으로 소프트 티슈의 렉스티에 대한 보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얼 오픈 HTO의 경우에 포스테리어 슬롭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문제로서 방법으로 선종근 선생님께서는 안테리어 갭을 2대 포스테리어 갭을 3 정도로 약간 다르게 교정을 해주는 것이 포스테리어 TBR 슬롭을 증가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푸드 플레이트라든지 또는 에스큘럽에서 나오는 이런 픽셀터를 썼는데 약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락킹 플레이트로 단단한 플레이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도 간격으로 있는 웨지 블럭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오스테어톰 같은 경우에 포스테리어 뉴로바스큘러 인제를 막기 위해서 오스테움을 고안해서 쓰고 있고, 알루미늄 알로이로 되어 있는 호만 리트렉스를 크게 만들어서 그 포스테리어 코텍스를 커팅할 때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62세 여자 환자이고 메디얼 OA, 아이솔레이티드 OA 환자입니다. 각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가 너무 아파했고요. 바스 7점이었습니다. 그 제뉴 발음은 2.5도 정도였고 메디얼 라테랄 렉스트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티비얼 위드스가 73mm였기 때문에 73mm 구박이 탄젠션 4.7을 했을 때 약 6mm 정도의 미디얼 오프닝이 필요했던 환자였고요. 덕데일 메소드로는 약 4.7도 정도의 교정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룰러겜 메소드를 써서 직접 도안을 해봤을 때도 한 6mm 정도의 오프닝이 확인되었습니다. 메디얼 오픈 H2를 할 때 항상 포스테리어 뉴로바스큘러 걱정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미디얼 코너에 그 MCL의 포스테리어 보더를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인시전을 놓고 나면 이 뒤에 파프리티얼 머슬의 인서션 부위가 보이고요. 이 인서션 부위를 잘 박리하고 들어가면 시암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포스테리어 티비알 코텍스에 바로 인접하게 뉴로바스큘러 인저를 피할 수 있으니 수술하실 때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핀으로 먼저 각도를 잡고요. 오스테오톰으로 일단 친 후에 포스테리어 미디얼 코텍스는 아주 단단하니까 수어로 커팅을 할 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 레디오루센트한 그 리트렉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리어 라테랄 쪽은 본 위크에서 제가 만든 오스테오톰을 통해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6mm 웨지를 넣고요. 케이블 메소드로 정확하게, 저는 라테랄 TBR 스파인에 그 오버 컬렉션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라테랄 TBR 스파인의 어퍼모스트 포션 정도까지만 컬렉션 하는 거를 항상 그걸 타겟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메소드도 확인했고요. 수술할 때 이 스크루 자체가 포스테리어 코텍스를 뚫고 뉴로바스큘러에 굉장히 인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크루를 박을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술했을 때 포스트렉터에서 정확한 리덕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게 프랙처 같습니다. 프랙처는 넌유니언이나 딜레이드 유니언, 그리고 컬렉션 로스와 관계가 되겠는데요. 엑스레이에서는 한 8.5% 정도에서 확인된다고 하지만 CT를 찍어보면 34%까지 해서 아주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테랄 코텍스 쪽으로, 타입 2는 아래쪽, 타입 3는 라테랄 티비알 프라토를 깨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가장 언세이블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범식 선생님 논문에 보면 그 51례 환자 중에 16명에서 프랙처 31.4%에서 발생하는데요. 수술 중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7례를 확인하였고, 수술 후에 직후에 수술 이틀 이내에 CT를 통해서 7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드 유니온의 딜레이드 프랙처의 많은 부위가 수술실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이 딜레이드 유니온 프랙처라고 판단되는 것 같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정확한 케어 플랜, 레디올로직 익자미네이션을 강조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인트라오퍼러티브 프랙처가 발생하겠고, 이건 잘 치료하게 되면 크리티컬하게 본 유니온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알려야 되겠습니다. 오세오톰을 할 때 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랙처 가능성은 많아지고요. 각도가 스티프하게 오스테오톰 각도가 커져 있을 때나 피뷸라의 위치가 너무 높을 때는 프랙처의 위험이 더 높겠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존이라고 하여서 나카무라 등은 그 프록시말 티비오 피뷸라 조인트 근접한 이 딥 포션에 오스테오토미를 해야 되고, 그 부위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타입 3 프랙처가 흔히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이 부위를 세이프 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까지 5에서 10mm의 라테랄 코텍스, 10mm 정도의 라테랄 코텍스를 남기고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 중에 라테랄 코텍스가 풀어진 타입 1 프랙처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생기면은 뭐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라테랄 쪽에 원서드 플레이트 조그만 거에 잘라가지고 위쪽, 아래쪽 스크루 하나씩 박아놓으면 스몰 인시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픽세이션 자체로서 힌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 컴플리케이션 없이 항상 잘 치료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으로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오세오톰을 치는 상태에서 오세오톰이 인컴플리트하게 처지고 조인트를 오프닝하는 상태에서 타입 2 프랙처가 발생하였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크루로 그냥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가서
스테이블한 픽세이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과거에 썼던 푸드 플레이트 계열의 이런 스크루들은 아니 그 픽세이터들은 약하기 때문에 포스트오피의 임모빌라이제이션을 충분히 잘못하면 이렇게 넌유연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 환자는 8개월에 저희 병원에 와서 그 트리코티컬 오토 일리악 보온 그라프트를 써서 그 높이를 맞춰주고 양쪽으로 심플하게 그 원서드 플레이트를 더블 플레이트로 시행했던 환자이고 2년 후에 똑같이 픽세이션이 되었습니다. 드물게 에큐트 인펙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펙션이 되어서 왔는데요. 그 인펙션과 인펙션의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것과 본 힐링은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거하고 그 높이만큼 그 시멘트 블록을 사용해서 캐스트를 감아 놨었고요. 6주 후에 박테리아 완전히 일라티케이션이 확인되어서 똑같이 어느 정도 본도 유니언되고 해서 심플하게 픽세이션하고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리가멘트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크로닉하게 ACL, PCL 리컨스트럭션이나 PLR 리컨스트럭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스테빌리티가 유지되고 있으며 콩커미넌트한 말 리가멘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HTO를 시행하면서 리가멘트 리컨스트럭션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루스니 경우에는 대개 메디얼 오픈 H2를 하고요. 대개의 경우에 ACL이나 PCL 인저리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포스테리어 슬럽을 약간 좀 교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리가멘트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발구스니의 MCL 디피션스의 경우에 DF를 시행할 수 있겠고 AP 인스테빌리티가 심한 경우에는 안테리어 디플렉션 오스테오토미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콘드롤 인저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리가멘트 인스테빌리티와 동반되는 HTO에서는 각도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콘드롤 인저리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벨구스 쪽으로 가야 되겠고 콘드롤 인저리가 없는 경우라면 뉴트럴에 가깝게 리얼라이먼트에서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환자는 PCL을 리비전 PCL을 시행하였고 PLR을 리컨스트럭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인스테빌리티 때문에 그리고 페인 때문에 걷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HTO를 시행할 때 라타랄 티비알 스파인과 어퍼모스트 포션까지 보탰고요. 하면서 약간 포스테리어 슬롭을 조정하여서 좀 더 편하게 환자의 상태를 만들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ACL 테어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해도 불구하고 펠리어 되었던 환자이고요. 그래서 제뉴 발음이 있어서 리비전 ACL과 함께 메디얼 오픈 H2를 시행하였고 포스테리어 슬롭을 좀 조심해서 각도를 좀 줄이도록 노력해서 치료했던 환자들입니다. 메니스커스 루트 테어가 있으면서 말 얼라이먼트 제뉴 발음이 있는 경우에 HTO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버 콜렉션을 하면 되지 않겠고요. 대개의 경우에 루트 테어가 있는 경우에 베루스 디포미티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얼라이먼트로 하고 저 같은 경우 리모디파이드 마스날렌 테크닉으로 리페어를 했고요. 2년 세컨로 아스로스코프에서 컴플리트 인컴플리트 힐링이 90% 이상으로 굴리제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이렇게 리모디파이드 마스날렌 테크닉으로 했고요. 그 픽세이터는 이렇게 그 스크롤 픽세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는 뉴트럴로 만들어졌고요. 1년 후에 그 아스로스코프 입점에서 컴플리트 힐링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가장 그 H2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 셀렉션과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터프리테이션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프리오피 플래닝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수술 방법은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하기 쉬운 방법으로 시행해야 되겠고 오버 컬렉션이나 언더 컬렉션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